그런데 이 녀석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대책은 루퍼제 송수호스입니다. 기존 작업량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수라인 작업 저 혼자 했습니다. 진자형 스프링클러, 이건 정말 특이합니다. 한 번에 뿌리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침수 대비 모든 면에서 높게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꼭 뭔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웃긴 건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탱크는 가능하면 새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허락을 받아서 현장 초청 행사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 날 아침 7시 우리는 다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인터넷 설치 차량이었습니다. 스마트 나무 농장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바로 인터넷입니다. 사실 우리 스피노자 시스템은 인터넷이 없어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원격 제어, 원격 업데이트, 알림 기능,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는 인터넷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스피노자. 우리는 전날 못 끝낸 전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 농장의 혈관을 만드는 작업, 배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농장을 만들 때마다 이 배관 작업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수관 때문입니다. 농수관은 원래 둘둘 말려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걸 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말을 안 듣습니다. 억지로 펴면 접히고 당기면 꼬이고 돌아가면 다시 말리고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농수관을 잘 펴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날 햇빛 아래 몇 시간 놔둡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부드러워지면서 훨씬 작업하기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시간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퍼제 송수호스입니다.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AI, 로봇, 드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혁신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굴리면 끝납니다. 기존 농수관은 계속 힘들여서 펴야 합니다. 꼬이면 자르고 다시 부속을 써서 연결해야 하고요. 루퍼젯은 그냥 굴립니다. 끝! 진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 작업량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부피도 작습니다. 같은 트럭에 2배 이상의 양을 실을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 현장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부품을 덜 샀습니다. 이런 건 꼭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기존 농수관이었다면 트럭을 다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루퍼젯은 부피가 작아서 다마스 한 대로 부품을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스피노자. 그리고 이 관수라인 작업 누가 했을까요? 저 혼자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바빴습니다. 유이사는 시스템 설치, 김이사는 물탱크와 펌프 설치, 둘 다 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제가 했습니다. 2,000평 농장을 계속 걸었습니다. 수백 미터를 왔다 갔다 호스 끌고 부품 연결하고 위치 수정하고 나중에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끝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프링클러였습니다. 업체 스펙을 믿고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해보니 설명서에 나온 반경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여러분,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하세요. 스펙에 10m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 설계는 5에서 7m 정도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 농장에는 두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단자인사의 회전식 스프링클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대만 수우사의 진자형 스프링클러. 이건 정말 특이합니다. 회전하지 않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대신 노즐이 10개입니다. 한 번에 뿌리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묘 구역, 멀칭된 노지 구역에는 진자형이 훨씬 잘 맞았습니다. 루페오제스, 수, 두 업체 모두 제품도 좋았지만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더 좋았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스피노자 시스템 연결 작업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100개가 넘는 전기 배선, 센서, 전자 밸브, 펌프, 물탱크, 양액 탱크, 그리고 수없이 발생한 오류들과의 전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왜 스마트 농장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지. 자, 이제 여러분께 저희 팀원들이 했던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관수 라인 설치도 힘들지만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번 현장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원래 목장이 있던 자리였거든요. 물탱크와 시스템이 설치되는 공간은 예전에 소를 키우던 폐의사였습니다. 솔직히 엄청 깔끔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먼지도 많고 예전 시설 흔적도 남아있고 정리해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천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를 막아주고 햇빛을 막아주고 장비를 보호해줍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천장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문제는 이곳이 다른 현장들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벽에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벽면을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용 기둥을 따로 제작해 왔습니다. 이 기둥 하나 가격만 약 2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돈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에 저는 엄청난 침수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설치했던 시스템 일부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정말 처참했습니다. 전기가 들어간 장비들은 물이 들어가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스템은 높게 올려둡니다. 침수 대비, 유지보수 편의성, 사용 편의성, 모든 면에서 높게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기둥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 농장을 보면 컴퓨터 하나 설치한 줄 아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메인 전기, 펌프, 전자밸브, 수위 센서, 토양 수분 센서, 온습도 센서, 비료 주입 장치, 통신 장비, 인터넷, 터치 스크린, 제어기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가 안 돌아갑니다. 전자밸브 하나만 잘못 연결돼도 물 안 나옵니다. 센서 하나만 잘못 연결돼도 오작동합니다. 펌프 하나만 잘못 연결돼도 전체가 멈춥니다. 스피노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설계할 때는 완벽했습니다. 제작할 때도 완벽했습니다. 출발할 때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면 꼭 뭔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웃긴 건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압은 정상, 배선도 정상, 프로그램도 정상.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스피노자. 중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지 노동자분들이 오셨거든요.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가 삽으로 1시간 할 일을 이분들은 20분 만에 합니다. 시스템에서 나온 전선, 배관, 센서선 전부 땅속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파고 묻으면 끝이 아닙니다. 향후 유지보수, 추가 배관, 확장성 전부 고려해야 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설계한 방향 그대로 전선과 관들을 안전하게 매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물탱크와 펌프 설치입니다. 멀리서 보면 쉽습니다. 탱크 하나 갖다 놓으면 끝 같거든요.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피팅을 연결해야 하고요. 테프론을 감아야 합니다. 배관도 잘라야 하고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관수라인 작업으로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면 김이사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전기야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프로그램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은 아닙니다. 연결이 조금만 잘못돼도 줄줄 셉니다. 그래서 물탱크 작업은 정말 꼼꼼해야 합니다. 옛날 왕들은 치수를 잘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농장도 똑같습니다. 농장은 작은 왕국입니다. 농장주는 그 왕국의 왕입니다. 물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보내는 것, 그것이 농장의 핵심입니다. 이번 현장은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부 물탱크를 지하수로 채우고 자동 펌프로 B구역 물탱크를 채우고 양쪽 양액 탱크도 자동으로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비료도 넣고 농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양액 탱크에 원하는 자재를 넣고 희석하고 관수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일반 스마트팜처럼 바이그 복잡한 설비가 아닙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노지에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물탱크 가격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중고 물탱크를 구매하셨습니다. 물이 샜습니다. 계속 샜습니다. 물탱크는 가능하면 새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10톤보다 5톤을 쓰세요. 10톤은 너무 큽니다. 높이가 3m예요. 3.5톤 이상 대형차가 필요하고요. 내려도 오려면 지게차나 대형 크레인이 필요해요. 높은 사다리도 필요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위험해요. 3m의 높이는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아토는 1톤 트럭으로도 운반 가능하고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조금 땅을 더 차지하더라도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결국 목요일까지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날도 일찍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 떨어질 때까지 했습니다. 저도 40대 중반입니다. 젊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새워 일하면 며칠 동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완성된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원도 원주 문막 스마트 나무 농장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묘목식재를 마치시면 허락을 받아서 현장 초청 행사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부 지원금으로 이 정도 규모의 스마트 나무 농장을 만드는 것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식재된 모습과 시스템 운영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노자가 궁금하시거나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세요. 매월 스마트 나무 농장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피노자였습니다.